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이제 시간상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, 우리 금리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다 납득이 되실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 끝에 계속 고민은,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되고 어느 정도 한도까지도 우리 김인만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, 그러면 언제쯤 그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 포인트가 있어야만이 그때까지 인내하고 이제 견딜 수 있잖아요.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2, 3년 지속되거나, 그러니까 한 5% 포인트까지 가까이 올라가지고 정책 금리가, 그것이 이제 지속이 그대로 고정되어서 지속되는 기간들이 2, 3년까지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금리라는 부분은 선거라든지 또는 정치권의 동향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데요. 내년 상반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, 상반기가 지나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아마도 내후년 4월, 5월인가요? 그때 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치권의 여러 가지 풍향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고요. 그 가운데 지금 앞에서 말한 2030 세대들이 지금 최근에 연끌이나 이런 걸 해서 그에 따른 어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저는 정치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올 향후의 어떤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나 결과 부분들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아마도 미국의 동향에 따라 정책 금리의 향방이 좌우되겠지만, 그 부분들의 어떤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이런 내부적인 그 향후 2024년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준비나 움직임들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화되면서 여론 편성을 위한 많은 어떤 그 결과치, 즉 금리 부분에 대한 인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분명하게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작되지 않을까. 그래서 심리적으로 고통스럽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만 견디게 되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조금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